얼마 전에 유럽 쪽에 자동차 매출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회사가 어디냐면 테슬라입니다. 그런 부진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좋잖아요. 이게 은근히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완벽한 정치 테마주라서 변동성 자체도 크고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선호하지 않는 주식이라고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관점은 아니고 저는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가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우리 PD님들과 편안하게 증시에 관련한 이야기들 좀 질문도 들어보고 저의 말씀도 올려드리는 증시 토크 시간인데요. 최근에 시장이 미국 시장도 조금 안정적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는 내부적으로 보면은 아주 종목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수익률이 엄청 제고가 많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야 이거 이 정도면 미국 할 필요 있어? 우리나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느낌이 충분히 들만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PD님들도 고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저의 생각들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실까요? 저번 영상에서 엔비디아의 두 가지 호재를 말씀드리면서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딱 새벽에 실적 발표가 났잖아요.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쏘쏘였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평가였던 것 같고 제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다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실적 전체로만 생각을 해보면 중국 쪽에 매출 부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컨센서스는 상회하면서 실적을 발표했고 대신에 이후 전망을 그렇게 상향 조정시키지 못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중국의 부담감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 이상을 뛰어넘는 지난번 필살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몇 가지의 이슈들이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부담을 단기에 극복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을 엔비디아가 조금 보여주지 않았나.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그렇게 상향 조정시키지 못하면서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지난번에 필살기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전부터 소식은 있었었는데 중국 수출 전담용 AI 가속기 반도체도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으로의 수출의 제한을 극복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을 재상승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까지 기대하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실적 가이던스가 그 수준으로는 제시가 되지 못했거든요. 이전 같았으면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봤던 부분들이 크게 단기적으로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걱정스러웠던 거는 만약에 중국 쪽의 제한이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에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타격을 준다고 하면 시장 전체의 센티먼트가 크게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그거만큼은 그래도 잘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전체적인 실적의 느낌은 소소했다. 아주 뭔가 특별하게 엔비디아가 분기점을 만들었다. 요건 아니지만 소소했다. 주가 반응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번에 말씀 주실 때 엔비디아가 23년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장외에서 25%나 급등했고 결국 그것이 AI 랠리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때는 AI 학습 인프라 투자가 중심이었고 지금은 추론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대라고 봐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번처럼 큰 랠리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브로드컴 대비해서 상당히 너무 부진했단 말이에요. 그 부진의 가장 큰 이유 AI 투자 쪽은 둔화되고 추론 쪽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에이직이 GPU의 시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 이제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AI를 중동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학습 쪽 투자가 둔화되는 것만큼 중동으로 수출이 되니까 엔비디아한테서는 계속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거였었는데 이게 일단 중국의 수출 제한 때문에 조금 상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추론에서 GPU가 더 많이 쓰여요. 근데 이 쓰이는 정도가 학습에서는 일방적으로 GPU 중심이었는데 추론에서 조금씩 에이직이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GB300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엔비디아가 옛날에 학습처럼 막강한 지위를 차지할 것이냐 이거를 보여줬다면 AI 전체 랠리는 아니겠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의미 있는 주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정도까지도 확인시켜주는 수준은 아니었던
아니었던 것 같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실적 가지고도 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가 4-5% 정도 주가 상승이 있습니다만 똑같이 브로드컴도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올라온 건 브로드컴이 훨씬 더 세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는 브로드컴이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시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6월 6일 날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고관점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엔비디아 대 브로드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다른 M7 주식 중에서 요즘에 다시 뜨겁게 올라오는 게 이제 테슬라인데요.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행정부 업무보다는 앞으로는 뭐 24시간 동안 자기 본업에 집중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그런 소식이 이제 주가랑도 연관이 있는 걸까요?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주식, 그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입니다.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사업의 구조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는 너무 일방적인데 주가에 작동하는 변수는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은근히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완벽한 정치 테마주라서 변동성 자체도 크고 저는 좀 주식이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작은 주식을 좋아하는데 전혀 반대에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좋아하는 주식이 아니라고 선호하지 않는 주식이라고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관점은 아니고 저는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가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변곡점까지 상승이 강화되는 변곡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각을 다시 가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얼마 전에 유럽 쪽에 자동차 매출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고 EV도 있는데 이 모든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회사가 어디냐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EV 매출에서는 그런 부진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좋잖아요. 하나는 생각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재무제표상으로는 EV가 여전히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주가에서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EV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안티 일론 머스크 생기면서 테슬라 차 불타고 이러면서 주가가 급락하긴 했지만 그 급락하기 직전에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할 때도 EV 쪽의 성장이 강력해서 주가가 상승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지금 상황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두 번째 상승을 하는데 정치적 이슈 이런 이슈들 때문에 다 오버히트 됐다가 다시 주변 상황들이 정리되면서 두 번째 상승했던 이유들이 조금은 더 본격화되면서 주가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재무제표상에서는 EV가 절대적인데 EV 말고 뭐야? 라고 하면 이제 많이 아시는 것처럼 FSD, 완전 자율, 이게 로보택시로 이어지는 거죠.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 비즈니스가 있고 여기가 돈을 참 잘 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테슬라가 참 어려운 회사인 이유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착착 있어요. 그쪽에 지금 다시 포커스가 맞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가가 급등했다가 하락했던 요인 중에 아주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어떤 또 요인이 있었냐면 중국의 자율차가 테슬라의 FSD 못지않은 성능 발휘한다라는 그런 외신 기사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이것들도 테슬라 주가를 부진하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주식왕 찐쌤 열심히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 채널에 뉴욕 특파원이 한 분 계십니다. 원래는 여의도에서 운용을 하시다가 지금 뉴욕 가서 헤지펀드를 운영하시는 후배가 있는데 그분이 뉴욕 가기 전에 저랑 밥 먹으면서 너는 이제 주식왕 찐쌤 채널의 뉴욕 특파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분이 이야기한 전언에 따르면 최근에 테슬라의 FSD에 대한 미국 내의 실질적인 퍼스트 핸드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주가에는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6월 12일 날 텍사스의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겠다라는 이슈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너무 방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EV가 핵심 캐탈리스트로 보면 안 된다. 지금의 캐탈리스트는 FSD, ESS의 재성장의 포커스인 것 같다. 로 보는 게 맞다. 실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인다. 근데 지금 나오는 미국 현지의 이슈나 테슬라의 계획을 보면 그거에 충족하는 반응도 있고 그거에 충족하는 스케줄도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상승 전환의 변곡점일 땐 제가 무시했으나 지금 2차 상승 변곡점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테슬라는 그렇게 선호하는 주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심을 다시 가져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테슬라를 좀 찾아보면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 지금 한창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가장 많이 파는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식한 찐쌤에서 배웠던 그 논리로 보면 오히려 지금이 탈기회다라고 보이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나 이런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분들이 한 가지 생각으로만 이렇게 딱 이렇게 움직이시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저는 우리 찐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떤 주식이 좋냐면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이 좋지도 않고요, 미래 성장성이 엄청난 주식, 그런 주식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주식은 지금 올라가는 주식이거든요. 그 측면에서 생각하면 테슬라는 지금 엄청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주식으로 보이지 내려가는 주식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라오면 이 주식은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걸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 기준에는 그래도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꼭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개인들이 팔면 난 사야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기준에서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 주셨다시피 국내 시장도 굉장히 좋아요. 특히 뭐 에너지 관련 주식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주가도 좋고 뭐 수주도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글로벌 산업의 중심인 AI랑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크겠죠? 원래 원전, 변압기,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주식들입니다. 한국말로 말씀드리면 두 자릿수 연간 성장 쉽지 않아요. 유틸리티는 원래 그래요. 완벽하게 다 깔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씩 더 진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틸리티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설비가 개발이 돼서 장착될 때까지 최종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4, 5년, 길게는 15년씩 돼요. 채권으로 얘기하면 듀레이션이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재미없는 주식이거든요. 강한 성장도 하기 힘든 회사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AI가 글로벌하게 유틸리티의 지금 단기 성장성을 바꾸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주식들이 너무 세기는 합니다만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도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으로 이렇게 포커싱 맞춰서 현대건설이랑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가 원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로벌하게 보면 지멘스 에너지도 그렇고 GE 베르노바도 그렇고, 물론 GE 베르노바도 원전과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원전뿐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더 넓은 확장적인 측면에서 단기 주가 급등을 하면 그냥 운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당수의 유틸리티 섹터가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AI 때문이다. 여기까지 연결 짓는 건 맞는 것 같고, 지금 올라가는 거는 그냥 좋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 시점 주가가 가장 강하다고 보면 그게 바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조선이나 방산주 이런 것들도 주도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조방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조선 방산 원자력 갖고 제가 와 네이밍 쩐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분들 지금 주도주라고 표현을 하세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이들을 주도주라고 표현한 적은 없죠. 이거는 주도주를 규정하는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높은 수익을 주면 주도주가 아니라 시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하는 주식이 주도주라고 생각해요. 지배한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주식이 빠지면 시장이 끝난다, 시장의 전체적인 수익률 게임이 끝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AI 관련 주식들이 빠지잖아요. 그럼 시장 빠졌잖아요. AI 관련 주식들이 빠지면서 시장이 빠졌고, 그러면서 AI의 투자 컨셉이 투자에서 소비로 옮겨갔단 말이죠. 그게 주도주예요. 근데 저는 조선, 방산, 원자력 이 중에서 하나가 심각하게 빠진다고 해서 다른 주식이 빠질 것 같지 않거든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주는 주식이긴 하지만 시장 전체 헤게모니를 지배하는 주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조방원도 주도주가 아니라
특징주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대신에 왠지 제가 주도주는 이거고 얘는 주도주는 아니고 얘는 특징주야라고 얘기하면 특징주는 조금 덜 사야 되는 주식이고 주도주는 많이 사야 되는 주식이라고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특징주도 열심히 투자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제 기준에는 시장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주도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징주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 돼요. 다만 주도주가 있는 시장에서는 주도주의 흐름을 보면서 전체적인 자산 배분이 쉽거든요. 이 주식이 유지될 때까지는 주식 비중을 계속 유지할 거야. 근데 특징주가 중심인 시장에서는 그냥 개별 종목 하나를 보면서 주식 비중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일 뿐 특징주 이렇게 개별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알파 장세라고도 제가 표현을 하고 이런 장세가 오면 조금은 더 주식 투자를 하는데 힘든 포인트가 있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자산 배분을 할 때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가 조금은 더 지역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고민하는 숫자가 조금 더 많아진다. 요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기준에서는 조방원이 주도주는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상승과 하락을 지배하는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주식 빼면은 뭘 살 건데요?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조선방산 원자력이 빠진다고 해서 시장이 나쁜 시장으로 악화될 거다. 저는 거기까지는 해석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대신 미국 시장은 AI 소비 주식들이 빠지면 저는 아주 일방적으로 나쁜 시장으로 해석을 할 거고요.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분야의 기업을 찾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제 입장에서 매크로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 수출 계속 안 좋아요. 당분간 좋아질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내수는 조금씩 좋아지는 기미들이 있거든요. 좋아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지나간 듯한 그런 기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새로운 정부는 어찌됐던 경기를 진작하는 형태의 조치들을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더 내수 쪽에 집중된 그런 섹터들을 찾으심이 맞는 것 같고 이게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조선방산 원전은 수출이에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여행이라든지 소비 유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조금씩 주가가 중장기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수 관련 대형주 다 부진한데 금융주만 세잖아요. 금융주 왜 셀까요? 이게 내수거든. 저는 그런 쪽으로도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내수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수출이 버텨내지 못하면 내수가 좋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매크로적인 접근보다는 하나의 산업적으로 좋은 산업들을 찾아가는 게 좋은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다 주가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조방원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변화기도 있고 미디어 엔터도 있습니다. 새로운 걸 찾지 말고 지금 센 거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고 종목들도 많이 좋아지고 이러면 우리 찐생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더 다채로워지고 좀 더 다양해질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이제 증시 토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질문들 많이 주시면 또 우리 PD님들이 선정해서 그 댓글들 가지고 질문도 주실 거니까 댓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투자 아이디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증시 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늘 화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